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삼부토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야, 멋집니다. 뭐 박수를 10번이라도 좀 치고 싶어요. 진짜 멋진 파동인데,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나오는 파동은 아니긴 하거든요. 원래 급등주는 비상식적이죠. 근데 높은 확률로 나오는 파동이 아닌데 우선 올라가고 있는 좀 희귀한 케이스여가지고,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뭐 궁금하신 건 어디까지 올라갈까 뭐 이런 것들일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좀 잡아가지고 예시들 보여드리면서 제가 보는 관점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은 삼부토건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된 움직임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요거 이슈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쪽 차원이랑 조금 정부 쪽에서 좀 진행하는 것들이 같이 좀 결합이 되면서 더 크게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되고, 이게 뭐 물론 삼부토건만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대체적으로 움직임을 같이 보여주고 있지만 거기서 지금 대장격이 삼부토건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뭐 삼부토건 최소한 보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슈 얘기는 어쨌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가야 되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쨌든 삼부토건은 뭐 토목이나 건축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좀 결합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뭐 어쨌든 재무도 한번은 보고 갈게요. 재무는 사실 썩 좋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뭐 말씀드릴 건 드려야 되니까 사실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이번 파동 자체는 이거랑 무관하게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무가 좋은 종목군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처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잘 해주고 나오는 게 더 좋긴 하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보니까는 흑자는 어느 정도 내고 있네. 아직 1분기는 그래도 좋게 나왔고 작년도가 적자가 좀 크긴 컸는데 뭐 이 정도 큰 폭이 났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래도 올해는 흑자 폭으로 좀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시름을 좀 덜고 재무 상태는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왜 크게 적자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해 보시면서 롱타임으로 가져가기엔 좀 부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파동 정도 먹는다는 느낌으로 우선 이번 파동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올해는 좀 흑자로 돌려낸 데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부토건 뭐 개괄적인 얘기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차트들을 보면서 제가 보는 관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지금 이제 가는 말이죠. 이 가는 말이고, 이제 칼은 완전히 뽑았어요. 이 정도 완전히 뽑은 거죠. 완전히 뽑은 건데, 이게 원래 제가 왜 희귀한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보통 하락 흐름을 이렇게 장기간 태워서 오잖아요. 지금 뭐 2020년도서부터죠. 20년도서부터 고점 찍고, 이때 코로나 움직임 때 엄청 다 같이 움직였는데 고점 찍어놓고 하락 파동을 한 2, 3년 동안 태워가지고 쭉쭉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상식적이지 않은 파동이냐면, 보통 이렇게 하락 흐름을 태우고 있다가 바로 추가 랠리로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이게 하락 흐름을 이렇게 태우고 오다가 돌파각을 딱 만들어 놓고 보통 옆으로 이렇게 얕게 횡보를 하다가 각도를 차차차차 틀면서 가는 경우들이 훨씬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움직이는 파동이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얘는 원래 같으면 다른 종목들 같았으면은 여기쯤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치면서 뭔가 그림을 만들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든 하다가 보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좀 빠르고 강하게 비상식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그냥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옛날서부터 보면 종목이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삼부토건은 옛날서부터 이 짓을 잘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락 흐름을 태우고 가다가 여기서 그냥 돌파하자마자 보통 가는 경우가 원래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 그랬죠. 보통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치다가 보통 가는데, 얘는 여기서 전에도 돌파를 하자마자 슈팅을 보냈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때랑 똑같이 지금 이번에도 파동을 연결을 시켜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종목 특성상 이걸 거치지 않고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뽑는 종목들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보통 그런 종목들이 엄청난 초대형 급등주들을 만들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급등으로 뽑아내고 있는 종목들은 한 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은 건넜어요. 이제 삼부토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미 건넜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면 그냥 진행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삼부토건 여기까지 지금 뽑았다라는 건 이미 강을 건넌 거고, 여기서 이 마음을 약하게 먹고 한 번이라도 주저하면 안 됩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야 된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삼부토건은 지금 가는 말이고, 오늘 상한가니까 뭐 내일도 갭상승 띄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시간에 한번 체크나 한번 해보고 갈까요?
시간에 한번 체크하고 가면은 뭐 당연히 안 풀리네. 당연히 안 풀리고 뭐 완전 빵빵합니다. 예, 걱정할 건 없어 보이고 뭐 갭상승 또 띄우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이게 여기 상황에서 중간에 안 꺾고 좀 보내야 되고 안 꺾고 보낸다라고 하면 제가 봤었을 때는 앞전에 가장 중요했던 구간은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이 앞전에 있었던 고점 구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멈추지 않고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음 목적지는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 짧게 잡으면 4,500원쯤 될 거다라고 보고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주면 한 5,500원 정도 사이 이 정도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여기까지 도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건 지금으로서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으면 뭐 제가 했겠죠. 그렇지만 애초부터 저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파동보다는 원래 눌림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공략 지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런 자리들에서 추가타 움직임을 보내게 되면 보통 이런 데까지는 간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딱 부딪혔을 때 거래량은 도대체 얼만큼 터지는지 그리고 요 속에서 세밀하게 이 단분봉상 움직임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조금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것 같아서 돌파한다 안 한다라고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도달을 하게 되면 전략은 하나 세울 수가 있죠.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중요 구간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다시 이 박스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꺾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아까 이따가 예시는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멈추면 끝납니다. 그래서 깨지면 다시 밑으로 가는 파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 이 정도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익절을 좀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절반 정도 익절을 좀 해놓고 욕심을 내더라도 나머지를 좀 욕심 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수익권 내가 만족한다 싶으시면 그냥 전량 익절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에요. 뭐 그냥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파동 크게 왔어요. 이미 한 300%, 400%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큰 욕심 그냥 풀비중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도달할 쯤에는 리스크 관리 좀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게 좀 포인트고 넘어가게 되면은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가끔 말이 되게 만드는 파동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강 넘어가면 지금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400%짜리 파동이에요. 5배 정도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파동으로 통짜로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만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가 지금 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5, 6,000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 3만원 정도까지도 저는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넘어만 가면은 3만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놓고 보는 거지만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은 이후에 무너지게 됐었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뭐 갭상승 띄우고 요 근처쯤 오면은 뭐 절반 정도 익절 좀 해주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요 관점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점상 랠리로 가면 점상이나 상한가에서는 팔 필요 없어요. 그건 계속 가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를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서 점상 치고 점상 치는 랠리로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홀딩하면서 봐도 되는 경우입니다. 풀릴 때 절반 익절 하시던 나머지 익절 하시던 하면 되고 그냥 이게 양봉으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반 정도 여기서 익절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목표가를 잡고 보시는 방식도 있는데 제가 이 한 가지 방식을 또 가르쳐 드리면서 좀 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전에 멈추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비상식적인 파동이에요. 보통 이런 급등주들이 비상식적인 파동을 만들어내는데 옛날 KH 필록스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뽑는 종목들 있잖아요. 미친 듯이 뽑는 종목들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이 저점을 잡아가면서 가는 이 파동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춰버리는 순간 이게 탄력이 확 죽어버리고 그때서부터 보통 깨지거든요. 물론 지나간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라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차트들을 그냥 무수히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게 보통 파동을 태우면서 안정적으로 보내는 파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급등 랠리로 한 방에 슈팅을 보내는 파동들은 여기서 파동을 만들다가 저점을 깨버리는 순간부터 그냥 확 갑자기 열기가 냄비 뚜껑이 진짜 이게 냄비가 뜨거워졌던 냄비가 확 식듯이 확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 뭐 필룩스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고 요 당시에 뭐 파미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뭐 파미셀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파미셀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 슈팅을 보내면서 칼을 뽑았죠. 그러면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딱 멈춰버리는 순간부터는 흐름이 변질이 좀 되고 흐름이 좀 변질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슈팅 칼을 뽑았으면은 그냥 보내야 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멈춰버리는 순간부터 흐름이 탄력이 확 죽으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들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삼부토건도 마찬가지. 지금 가는 말이기 때문에 안 멈추고 보내야 되고 아마 이쯤에서 도달하게 되면 한번 이렇게 꺾을 수가 있어요. 이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반등 치다가 실패하면서 꺾여. 그럼 이때부터는 끝났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목표가로 보실 분들은 1차는 5,500원, 5,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되고 2차는 3만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는 관점도 있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 해나가는 방식은 지금 여기서 한번 잡아준 구간이 2,500원 정도예요. 지금 여기 밑으로 깨지면 절대 안 돼요. 여기 밑으로 깨지는 순간 확 식는 건데 지금 여기서 추가 슈팅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갔다가 조금 눌러줬다가 재반등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 저점을 잡아주면 높여 잡고 여기 이탈하면 나 익절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추세로 끌고 가는 방식들도 가능하니까 요거까지 좀 고려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얘 이번 파동 끝내고 나면은 아마 좀 오랜 시간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무가 바탕이 좀 안 되고 있고 여기서 이슈로 지금 한 방에 끌어올리고 있는 파동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갭상승 뛰어났던 구간을 한 번도 못 메워줬거든요. 제가 자주 제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갭이 뜬 구간들은 제 경험상 90% 이상의 확률로 어떤 방식으로든 메우러 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비어있는 구간이고 여긴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실공사는 나중에 탄로나기 마련이에요.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게 흔들흔들거리다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라도 더 갈로미라면 어차피 여기는 채워주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통 방식이 눌러가지고 여기를 채워주고 가는 방식이 있고 보내고 나서 나중에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채우러 오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얘 3부 토건은 후자 쪽을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동에서 끝나고 나면 아마 여기까지 무너뜨리러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 욕심부리시기보다는 중간중간 대처만 좀 잘 해나가시면서 끊어가시면서 보시는 게 더 좋고, 나중에 여기서 대처 좀 잘 못하면 한 방에 무너뜨리면서, 이런 그림들은 한 방에 무너져요. 무너뜨리면서 여기까지 다시 와가지고 채워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번에 올라가는 파동 즐기시다가 잘 적절히 좀 잘 대처를 좀 해나가시고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얘기했던 그림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선 가는 말이다. 가는 말은 멈추면 안 된다. 지금 멈추는 지점은 한번 잡아줬었던 구간이 여기서 한번 잡아줬기 때문에 2,500원 밑으로 꺾이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절대라는 표현을 쓸게요. 절대 안 되고 여기서 계속 더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가능성은 우선은 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까지 찍고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익절을 진행해 주는 게 더 좋다. 만약에 점상으로 넘어가면 그냥 홀딩하면서 보면 된다. 근데 넘어가게 되면은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까지 무작정 보는 것보다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방식은 어차피 가는 동안 저점은 만들면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점이 만들어지면 높여가면서 스탑로스를 거시던 뭐 익절 라인을 잡아두시던 깨지면 거기가 보통 끝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간에 혹시라도 목표가 잡아놓고 보다가 이런 저점들이 깨지게 되면 그냥 바로 털고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나중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갭을 띄어놨던 종목들이 있으면 요 구간들은 나중에라도 메워주러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예시 보여드리고 갈게요. 아까 봤었던 필룩스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갭이 떠 있는 구간들 있죠. 이게 결국에는 올라가는 시점엔 에이 설마 다시 저까지 떨어지겠어 하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다 메워주러 와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결국 메워주러 떨어지러 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서 이번 파동에서 반드시 잘 대처를 좀 해가지고 나오시는 게 포인트다 정도로 좀 보시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뷰들 다 설명은 드렸는데, 우선은 뭐 수익 다 수익 중이실 거니까 전부 다 축하드리고 여기서 좀 잘 즐기시다가 적당히 좀 잘 즐기시고 이 대처만 잘 하시면서 수익으로 잘 빠져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